검찰은 엉망진창이다. 야, 네. 뭐 이건 진짜 조선일보 오면 보여주세요. 난 무슨 아기찜 먹는 아기가 나오는 줄 알아. 그 아기인 줄 알았어 처음에. 수사팀 우리가 아기냐? 이원석 사표 검사의 복귀 요청. 네, 우리가 아기냐? 저는 이게 영화 타짜 얘기인가? 네. 아기. 네. 야, 뭐 손목 자르는 건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귀신 나오는 거야? 뭐야? 뭐 물고기야? 뭐야? 이 아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법불아귀라고 하는 거라요. 네요. 법불아귀.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평소 법불아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네. 이것은 고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가 남긴 말인데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권력에 아부하는 게 악인데 자기가 아부하면서 지금까지 갑자기 무슨 법불아귀야.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팀 검사들이 최근에 이원석 총장 지시로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권력에 아부하는 악이란 말이냐 이러면서 반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찰총장 입장에서 수사팀 검사들이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나 안 해. 그리고 사표 내고 다른 수사팀 검사들은 아이고 악이라면서 무슨 저희한테 뭘 물어보십니까? 이러면 검찰총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총장이 야 다 그만둬. 야 너네가 뭐야? 그러고도 검사야?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아기 같은 새끼들 근데 다 그만둬.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너네가 검사야 그러고도 뭐 이런 모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원석 총장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갱. 야. 여기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김 여사 수사팀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진상조사 대검이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에 대한 얘기는 이후에 들려드리고요. 일단 격앙된 분위기만 전해드릴게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수사팀에 대한 모욕이다. 어려운 수사로 고생한 검사들을 권력이 아부하는 악의로 만들었다. 막 이렇게 흥분하는 검사들도 있었고 한 부장검사는 감찰부 전화를 받으면 바로 사표를 내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사표를 제출했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동료들이 사표를 만료하자 아기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막가자는 거죠, 이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총장을 아주 우습게 아는 거죠, 지금. 그래 진상조사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직접 진상조사팀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직접 만나거나 그 상대하는 사람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가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된 점 등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뒤 하루 만인 23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시도를 했대요. 대검 감찰부는 이 지검장에게 감찰 과장 2명은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란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4차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서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면담이 필요하니 찾아가겠다. 그러면서 면담 조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이 대검의 진상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 대검에 이미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조사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검 감찰부의 추가적인 진상 파악이 진행되면 수사팀 동료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뤄달라고. 이게 사실 요청이라기보다는 뻗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주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 조사 협조 못하겠어. 일단 수사 마무리될 때까지 건드리지 마. 내 새끼들 이렇게 해버린 거지.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이면은 네가 총장해라. 네가 총장이다. 네가 서울중앙총장이다. 이렇게 할 텐데. 그래. 너 다음번에 총장하고 싶은 거구나. 아니죠. 네가 지금 그냥 해. 그냥 해. 나는 알았어. 그냥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니고 이원석 검찰 할게. 그냥 이원석 검찰까지만 할 테니까 네가 총장해라. 이 김라표는 옛날에 많이 해본 것 같다. 막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그래 네가 해. 야, 네 다 해. 이제 제가 반말도 안 할게요. 이창수 총장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의전을 제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차를 타고 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향신문 6면 보여주세요. 네. 경향신문 6면은 이원석 중앙지검 수사팀 반발 일부 수용 내분 일단 덮었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더 큰 갈등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거의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그냥 더 갈등 키우지 말고 이 수준에서 그냥 덮자 그러면서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등의 근본 요인은 남아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지금 소강국면의 충돌이 접어들었다. 그래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조사할 때 총장을 패싱한 거를 두고 이원석 총장이 지시한 진상 파악에 대한 수사팀 반발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대검 감찰부는 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요거네요. 범위 내에서 네. 진상 파악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 요게 핵심이야. 이원석 총장은 김경목 부부장 검사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부부장 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은 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에 응할 수 없으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남한 대상으로 해주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그런데 요런 맥락도 있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 얘기인데. 이 내용을 추가해야 돼. 이 총장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중요 인물에 대한 조사가 총장에 대한 보고 없이 진행된 사태를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상 파악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다만 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만큼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시기, 대상, 범위 등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수사 끝날 때까지는 못한다는 소리야.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내적 논리로 들어가면 이 이상한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사 제목이 뭐냐면 김 여사 수사팀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수사팀이. 명품백 조사 시작 오후 8시 이전에 지휘부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수사팀은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검찰총장한테 아니 언론에 그동안에 설명했던 거하고는 시차가 한 2시간 이상 나네? 거의 3시간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그러면 어떤 녀석이 예를 들면 이 말이 맞다면 중간에 어떤 녀석이 보고를 받고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안 한 거죠. 이 얘기를. 중간에 안 한 녀석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했다. 이 사람들은 수사팀은. 아, 당연하지. 그렇죠.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은 8시에 보고받고 11시 반까지 이거를 검찰총장한테 얘기를 안 했다. 묵혀버렸다는 거지. 근데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당일날 조사가 시작된 게 2시쯤 무렵이었나요? 그죠? 그렇죠. 2시쯤 무렵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사하다가 보니까 도이치 사건 조사 쭉 하다가 이제 뭘 5시간도 조사 안 하고 도이치 사건을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녁 8시쯤 돼가지고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좀 하시죠. 그렇게 여사를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쉬시죠. 그리고 맡겼던 휴대전화 찾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명품백 그것도 조사 받으시겠답니다. 그리고 보고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창수 검사님은 이렇게 기다려. 우리 총장 잠잘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총장은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돼서는 권한이 없다고 하니 이건 비록 명품백 얘기지만 좀 그리고 또 늦게 너무 조사를 빨리 끝내도 그것도 총장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 너무 빨리 끝냈어. 네, 좀 늦게 보고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수사팀 검사들은 자신들의 보고로부터 이지검장의 대검 보고까지 이 같은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양반들도 모르다가 그러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그래서 이에 검사들은 이창수 지검장에게도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 항의했고 전날 이창수 지검장과의 오찬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을 안 먹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딱 그림이 맞춰지는데? 그렇죠. 이창수가 주범이구만. 그렇죠. 다. 그래서 이창수가 주범이구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한겨레 오면 보여주세요. 한겨레 오면. 법무장관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중앙지검 조율 언급했었다. 요게 여기서 그래서 전체 그림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 그러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직통으로 민정수석실에서 라인을 만들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바로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전화하는 거 쉽지 않거든. 근데 자기들도 그거는 알 거야. 최소한. 바로 이렇게 전화하면 직통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될 거라고 알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뭐 민정수석이 직접 하지 않거나 다른 누군가를 밑에 있는 사람을 시키던가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들. 그럼 우리 과거에 쓰던 방식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정도는 아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서 또 가로막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 기사 보면 이 기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을 때 이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추가로 나온 내용인데 박성재 장관이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을 언급을 하며 이원석 총장에게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언급한 바 없다라고 했다는데 아무튼 요 얘기를 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네. 당시에 박성재 장관이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조율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한겨레 신문한테 얘기를 그렇죠. 해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복잡하게 꼬이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뭐 요약을 하자면 수사 지휘권 회복을 요청하니까 박 장관이 총장이 지휘권 복원도 장관의 수사 지휘다. 이거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 지휘권 발동조차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총장은 당시 박 장관이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조율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라고 주변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림을 맞춰보면은 그렇지.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그냥 이렇게 소통을 직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직거래의 취지가 법무부 장관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직거래의 취지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으로 왜 직통 루트를 뚫어야 되냐? 이원석을 제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서울중앙지검장은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법무부 장관 통해서 용산하고 직거래하고 있는 취지가 이원석을 제끼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백 수사 관련한 조사에 돌입했다라는 거를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시에 이원석 총장한테 안 알려주고 조사가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11시 반에는. 그치. 조사가 거의 다 끝난 11시 반에야 이게 그 디올백도 수사했고요. 거의 끝났어요. 라고 총장한테 알려준 거다. 어디서부터 시나리오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이창수라는 사람하고 대통령실하고 시나리오를 쓴 거는 거의 틀림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지금까지 그림을 조합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패싱 당했고 그렇죠. 이 총장은 뒤늦게 이 소식을 밤에 한밤중에 밤 10시가 넘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수사지휘권 배제된 건 도이치 사건은요. 그거는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제3의 장소 경호처에서 사실상 조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명품백 사건을 이제 원래 조사 안 받겠다고 하다가 받는다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수사지휘권이 있는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같이 보고 드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원석 총장이 받아들일 때는 그거죠. 그 사안만 가지고도 기분 나쁘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나를 패싱하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패싱을 해? 그래도 미리 사전에 귀뜸을 해줬어야지. 대놓고 아주 날 무시했어. 네, 아주 총장 취급을 안 해. 집으로 찾아온 놈 열어주지도 마. 문 열어주지도 마. 네. 그래서 막 띵똥띵똥 하는데 안 열어줬다는 거 아니야? 얼굴도 안 봤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감찰해. 이렇게 했는데 와르르 덤벼든 거지 애들이.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 수사팀 검사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그렇죠. 건데. 이것도 이창수가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도 억울한 거야. 여기도 이것도 웃긴 건데 우리는 하란 대로 했는데 왜 그러세요? 요 모드였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이창수가 중간에서 장난쳐 쳤어? 그래 이창수 장난에 우리가 노란한 거네. 에이 들어 그런 다음에 그렇죠. 사표 던진 거지. 엉망진창이 된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악이냐? 근데 그건 이창수를 향한 말이기도 하겠다. 근데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에 새로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일보 보여주시죠. 일면을 보여주세요. 네. 도이치모터스 산업은행 수상한 거래 권오수 등 추가 주가 조작한 정황. 수상한 거래. 이게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이 옆으로 쭉 가지가 더 뻗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처음 보는 얘기예요. 맞아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도이치 주가를 외부에 주가 조작 세력을 두고 같이 공모해서 권오수 회장이 공모해서 쩐지를 모은 다음에 거기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말고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파생 상품을 동원해서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6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게 한국일보 보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 리드만 읽어드리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용한 신종수법으로 60억 원 시세 차익 얻은 것 같고 이것은 수사당국이 주목하지 않았던 2011년에서 2017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자금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복잡하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일보 4면을 같이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길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하 평론가의 이해력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 뭐 혹시 이과시니까는 저보다 잘 설명하실 수 있으면은. 아니 뭐 주가 조작을 배우지는 않아요. 이과에서도. 네, 제가 알기로는 문과가 하는 짓이야.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화학을 잘하시는 걸로. 네. 나 화학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 화학 물질에 대해서 잘하시는 걸로. 그럼 이 무슨 내용이냐? 한국일보가 금융전문가 모 씨의 조언을 받아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도이치모터스의 공시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권오수 전 회장 일당이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을 낮은 가격의 주식으로 전환하고 높은 가격에 팔아서 110억 원, 공시 기준으로는 6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 네. 이 A씨, 지금 금융전문가 A씨는 2000년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BW,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 거래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도이치 주가 조작의 주포로 알려진 김모 씨의 지인이라나 거예요. 참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과거의 주가 조작 방식은 통정 매매로 주가를 띄우고 언론 등을 통해서 호재성 소식을 알리는 방식인데 이 지금 이 설명하는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용한 요 구조는 뭐냐면 주가를 띄우는 기존 방식이 아닌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뒤에 파생 상품을 연계해서 보유 주식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주가를 다시 올리는 신종 주가 조작 방식을 짠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재판부는 그동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정 매매 방식으로 주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오른 것만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룬 거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 주목이 안 된 부분이다. 이렇게 짚고 있다라는 건데 큰일 났네 대통령실. 일단 이제 BW라는 거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뭐 에버랜드 뭐 그 얘기 신주인수권부 사채 얘기하고 발행하고 난 다음에 헐값 발행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헐값 발행하고 난 다음에 헐값 발행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걸 회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권리를 하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싸게 그냥 사버리는 거야. 사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발행을 하는데 자금을 댔다고 하면은 그 금액만큼을 주식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를 쫙 올리는 거지. 저 말에 이제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주 인수 권리, 그렇죠. 권리가 조건부 부여되어 사채. 있는 그렇죠. 부여되어 있는 사채다. 네. 그러니까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언제든 내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네 회사 주식으로 바꿔줘 내 거. 내가 돈 빌려준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BW는 회사채에 일정 기간 후 행사가액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결합한 복합 금융상품이다.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뉘는데 분리형 BW는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따로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좀 추적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또 나와 장모가? 그렇죠. 장모가 사실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하다. 신한투자증권의 한 직원에게 건넨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1년 6월쯤에 이 최은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라는 거는 도이치 주가 얘기인데 네. 3,500원 밑으로 권오수 회장이 딜을 해놨대.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요 얘기를 당시에 검찰과 재판부는 최은순 씨가 내부 정보를 듣고 주가 하락 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을 회피한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얘기의 맥락은 이게 예. 그 얘기가 아니라 권오수 전 회장이 누군가하고 딜을 했고 이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3,500원 아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걸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7,000원이었기 때문에 반토막을 낸다는 얘기네. 그렇죠. 요 얘기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최은순 씨가 딜을 언급한 지 6개월 후인 2011년 12월 19일에 이 도이치모터스는 3호 분리형 BW 250억 원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인수자가 산업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250억을 도이치모터스에 그렇지. 빌려주면서 250억 원어치 새로운 주식, 신주를 행사가액 5,560원에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받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추후 주가가 5,560원 이상으로 오르면 이 신주 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한 뒤에 예. 매매를 해서 그렇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요 구조인 거예요. 예. 그럼 이 발행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BW에 대해서는 예. 발행 목적은 도이치모터스 AES 센터 건설이었고 3년 만기 이자율은 연 3%였다고 하는데 의아한 일은 이 BW 인수 다음 날 발생을 합니다. 산업은행이 BW 발행 주관사인 KB투자증권에 예. 신주 인수권 150억 원 규모 269만 7천 주를 되팔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손해보고 판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를 행사가액의 이 이상의 어떤 가격으로 됐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요 BW 권리가 붙어 있는 회사채 자체를 KB투자증권에 그냥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KB투자증권에 넘어간 이 BW는 예. 다시 권오수 전 회장한테 넘어갔대요. 에? 한 바퀴를 돌아서 왔네. 그렇죠. 신주 인수권 가격은 주당 278원이었고 권오수 전 회장이 지급한 돈이 총 7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7억 5천만 원 지급한 것이고 이후에 권오수 전 회장은 금감원 조사 보고서에서 그 7억 5천만 원 어디서 났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려서 이 BW를 매입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금융전문가 A씨는 이걸 두고 특혜가 없다면 불가능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도이치가 공시한 신주 인수권의 이론 가격은 1,126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주 인수권의 가치였다는 건데 예. 이러면 이론 가격 대비 헐값의 신주 인수권을 넘기는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산업은행은 2014년 2월에 남은 1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까지 한양증권을 통해서 도이치의 주요 주주인 이승근 씨에게 매각을 하는데 그때 처분 단가가 주당 176.9억 원, 총 4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스토리에서 첫 번째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구세청장이 이제 요거를 평가를 하는데 예. 외제차 파는 회사가 무슨 발전성이 있다고 산업은행이 250억 원을 투자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부터가 이상하다. 도이치 모터스에다가 산업은행이 BW 받고 250억을 왜 꺼주냐는 거예요. 산업은행이 그런 회사가 아닌데 그런 은행이 아닌데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다시 권오수와 이승근 둘 다 도이치 관계자 아닙니까? 헐값에 넘기면서 주가 조작 작전이 시작된 거를 보면은 산업은행 역시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요거를 물어봤겠죠. 산업은행 측에. 그거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수한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겁니까? 물어보니까 투자에 관여한 인물들이 이미 퇴직한 상황이다. 당시 산업은행은 수익성이 있는 BW에 투자를 했고 그중 하나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모른다는 거죠. 예. 지금 산업은행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주인수권을 싼 값에 매각한 거는 왜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치평가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을 매각을 했고 주가가 오를 때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당장의 매도 수익을 택해서 리스크를 줄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산업은행은. 몰라요. 근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작업이 또 시작이 되는데 이른바 리픽싱이라는 게 진행이 됐답니다. 리픽싱이란 뭐냐? 진짜 복잡하다. 이게 전문 용어인데 주가가 낮아질 경우에 전환 가격이나 인수 가격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인데 BW 계약에서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가가 내려가면 3개월마다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사가액 역시 하향 조정하는 리픽스 조건을 둘 수가 있다. 즉 신주 인수권 소유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BW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내려갈수록 유리한 게 바로 이 리픽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이치의 주가는 이 시기에 계속 떨어졌다. 2012년 12월 20일 행사가액은 최초 가액의 70%인 3,892원까지 내렸다. 전환 가능한 주식수 역시 449만 6,400주에서 642만 3,400주로 늘어났다. 전환 가능한 주식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액은 작업 덕분에. 빌려준 돈은 그대로 그렇죠. 있는데 그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가액만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계속 행사 가액만 높은 채로 가만둘 수가 없으니까 행사 가액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 사람은 계속 권리가 좋아지는 거거든, 커지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액수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났죠. 그렇죠. 권오수 전 회장과 아까 이 씨가 매입한 신주 인수권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김건희 여사 2012년 11월 13일에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이 BW 51만 464주를 주당 195.9원에 샀다. 전체 매매 가격 1억 원이었다. 권오수 전 회장이 처음 사온 신주 인수권 가격이 278원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195.9원에 샀어요. 낮은 가격으로 산 거죠. 예.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13년 6월 27일 김건희 여사는 타이코 사모펀드에 43만 6,793주를 주당 358억 8원, 총 1억 5,637만 원에 넘깁니다. 왜? 그러니까 195.9원에 사서 358원에 넘겨요. 그러니까 배를 남겼다는 얘기야. 7개월 사이 김 여사는 5,637만 원의 시세 차익을 냈고요. 왜? 이런 방식으로 이 BW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1차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임원 민모 씨 등을 거쳐서 대부분 타이코 사모펀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빠지던 도이치 주가는 2013년 1월부터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타이코 사모펀드를 비롯한 신주 인수권 소유자는 2013년 6월 27일부터 2014년 11월 26일 사이에 아까 주식 숫자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616만 6,413주의 신주 인수권을 주당 3,892원에 신주로 전환을 했다. 이후 타이코 사모펀드는 2014년 3월 26일 92만 9,887주를 5,377원에 2010년 7월 14일 234만 701주를 5,880원에 각각 매도해서 총 차익 60억 3,400만 원을 냈다. 타이코 사모펀드가 이 정도 가격을 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김건희 여사가 배로 부풀려가지고 이미 이익이 난 거를 상대적으로 보면은 산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산 거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주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사는 거야. 주가를 누가 끌어올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한통속일 텐데 이 타이코 사모펀드는 그래서 그 권리를 그렇지, 행사할 수 있는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지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지들이 높은 가격에다 그냥 팔아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은 거예요. 사모펀드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사모펀드가 투자를 받아놨는데 김건희 여사로부터 BW를 샀어요. 김건희 여사가 산 것보다 비싼 가격에 여기서 이미 김건희 여사는 이익을 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또 어쨌든 권리를 타이코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데 주가가 또 올랐어요. 그리고 지들이 끌어올린 거야, 주가를.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이코 사모펀드가 근데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게 타이코 사모펀드인지 권오수인지 무슨 뭔지 주포가 아까 있었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 일당들인지 그리고 타이코 사모펀드랑 뭔 관계인지 요거는 봐야겠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개미들이 쭉 들어오면은 개미들한테 던져버리는 거야. 봐야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BW 이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어쨌든 타이코 사모펀드가 먹은 게 60억 3,400만 원이다. 그러면 남는 게 289만 5,825주가 있거든요, 지금. 네. 누가 얼마에 팔았는지는 요거는 공시가 안 됐다. 타이코 사모펀드 매도가 평균인 5,629원을 적용하면 이것도 역시 50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 시작된 BW 발행된 BW의 그 총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발행한 액수 대비 판단을 해보면 12억 원에 사온 신주 인수권으로 4, 5년 만에 11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게 된다. 한 바퀴 돌린 거예요. 그렇죠. 권오수가 BW를 처음 발행하는데 그때 예를 들면 아까 에이스 센터 설치한다면서 우리가 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결국은 신주 인수권부 조건부 회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돈을 빌려다가 회사채를 발행해 놓고 그 권리만 계속 뺑글뺑글 돌려가면서 다 돌리다가 결국은 한 바퀴 다 돌아서 온 거야, 이게.
중간에서 이 사람 먹고 저 사람 먹고 저 사람 먹고 계속 튀겨 먹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의심되는 게 아까 나머지 누가 팔았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그 액수 누가 가져갔느냐 하나, 그다음에 타이코 사모펀드에다가 투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투자한 거냐? 그 권오수가 투자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투자해서 그 돈 가지고 신주인권 하는데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 다 자기가 그걸로 물어버리는 거야. 권오수 전 회장만 투자한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뭐, 예, 그럴 여러 수도 사람이 있고요. 투자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일가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렇지. 이종호 최영선이라는 대표님도 사람도 있을 있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등등등. 야, 네. 상상의 나래를 내가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우리가 얘기가 이걸 막 하잖아요. 했는데 이건 종편에서 절대 못 다루겠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그쵸. 부담스러워서 못 해가지고 종편은 무조건 두 마디로 모든 얘기를 끝내야 되는 데인데, 김건희 세 글자만 나오면 버들버들 떨기 때문에 이건 못할 것 같고 아까- 그런데다가 너무 네. 내용이 복잡해. 아까 한국일보 4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면에 혹시 표만 보여줄 수 있나요? 표만? 표만 있으면 보여주시고 표가 없으면 4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표가 있죠? 그 왼쪽 표를 보면은 검찰이 수사한 통정매매 주가 조작 이렇게 돼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의 어떤 그 흐름 보면은 그렇죠. 2차 주가 조작이 2011년 그 무렵에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2012년까지 기간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저기만 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쭉 말씀드린 이 BW를 활용한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은 2017년 7월까지 쭉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딱 봐도 저 그래프만 봐도 검찰이 수사한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지금 의심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일부에 불과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 그래프만 봐도 근데 좌측에? 지금 그거 BW 처음 발행하고 그 산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범의 지인이란 사람이 여기 관여가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한 팀일 수도 있거든요. 한 그러면 팀이 이게- 매우 의심되죠. 그러면 이게 한 사건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지금 도이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주가 조작을 더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하나를 해가지고. 그럼 이게 한 덩어리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김 여사는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공소가 안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설프게 수사 그냥 대충 덮어버리면은 그래서 검찰이 이 난리인 상황 과연 수사할 수 있는가? 검찰이 절대 못하겠죠. 뭘로 수사해야 됩니까? 요걸 핑계로 수사 지연을 시킬까? 아니 검찰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뭐 새로운 건이 나왔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잘 몰랐던 걸 우리가 확인했네요. 라고 하면서 계속 수사를 질질질 잡아 늘리면서 대통령실하고 계속 딜을 하는 거지. 늘 예전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 건드리면 당신도 죽어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상상을 너무 많이 하나? 그러다 이 정권 말기에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김건희 여사는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큰일 하면 정권 넘어가고 난 다음에도 어느 자기가 정권을 재창출을 하든 아니면 야당한테 넘어가든 어떻게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하고 그 장모는 수사 대상에서 그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러면은. 그래서 아주 큰일이다. 이거를 꼭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또 특검 얘기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 사안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